안녕하세요. 진해국TV의 진입니다. 저 마스크 좀 벗을게요. 안녕하세요. 진해국TV의 진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재택근무 중이긴 한데 일주일에 많으면 2번? 한 번은 출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식당에 왔는데 직원들도 지금 거의 출근을 안 한 상태라서 거의 비어있고 일본 취업에 관한 거예요. 일본 취업에 관한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장점 몇 가지, 단점 몇 가지, 그리고 연봉이 얼마다, 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의 현실이 어떻다 라는 동영상이 많아서 저도 일본에서 이제 한 10년차 정도 일을 하고 그 회사도 한 2군데 옮겨서 이번에 3번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도쿄, 나고야, 오사카, 교토. 업종도 처음에는 공항에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일본 국내 영업도 하고 지금은 해외 영업 담당을 하고 있어서 일본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선배 입장에서 이런 거 해줬다, 오시기 전에 이 두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봅니다. 첫 번째는요, 돈이나 연봉을 그렇게 크게 기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얘기는 처음에 오셨을 때예요. 나중에 좀 시간이 쌓이고 하면 연봉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곧 나중에 마지막에 이야기 드릴게요. 초봉 신입 월급이 한국의 대기업들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한 20만엔 정도?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210만원 정도예요. 이것저것 다 포함한다고 하면 조금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 포함하는 게 거의 교통비나 집세 보조금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어차피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한 20만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금이 많이 나가거든요. 일본은 주민세도 그렇고 연금 그것도 빼고 일본이 한국에 비해서 물가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빼고 하다 보면 거의 처음에 받으시는 월급으로는 저축을 한다거나 하시기는 좀 힘들 거예요. 물론 좀 아끼시거나 하면 가능은 하겠지만 일본 취업 된다고 일본에 간다고 하시면 주변에서 다 그러실 거예요. 연봉이 세지 않겠느냐. 하지만 처음엔 그러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대신에 그 기업, 거의 대부분의 기업체의 연봉 체계가 급여 체계가 2개로 나눠지거든요. 관리직이라는 부분과 쿠미아이라고 해서 일반직이라는 부분이 나눠지는데, 일반직은 처음에 아래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그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지나면 관리직으로 넘어가는, 이건 제 경험이고 제가 다녔던 회사들의 기준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지만 7년에서 10년 정도 일을 하면 그 관리직으로 올라갑니다. 아마 초봉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급이 한 20만엔 정도에서 상여금 이것저것 다 포함하면 350에서 400 정도 이제 받을 거예요. 그리고 관리직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800, 850, 900까지 한 발 올라갑니다. 이제 좀 있으시다 보면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돈이 좀 오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돈을 좀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7년, 8년 어떻게 기다리냐, 길게는 10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전직을 했습니다. 처음에 2년 공항에서 일을 하다가 다음 회사로 전직을 하면서 2년 경력 플러스 알파를 인정받아서 2, 3년 정도 일을 한 다음에 또 전직을 할 때는 그 관리직이라는 부분으로 입사를 하게 된 거죠.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경험에 따라서 더 빨릴 수도 있겠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에는 돈이나 이런 걸로 좀 기대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대신에 전직을 통해서 이렇게 빨리 경력을 쌓아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두 번째는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 일본 기업의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 자기소개를 할 때 영어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어 자기소개 10번? 20번 이상 면접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대부분 그런 질문을 해요.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사이에 서류를 한 번 더 훑어보거든요. 만약에 3분이면 3분, 5분이면 5분 주어지는데 반 정도는 영어로 자기소개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본어만으로 얘기를 하면 완벽하게 해야 저는 제로라고 생각을 해요. 외국인 전형이 아니라
만약 일반 전형이다 싶으면 더 힘들어지는 거고요. 제가 경험한 일본 내에서의 그 기업 문화인데, 일본에서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행여 토익이나 이런 점수가 좀 갖고 있는 일본인들도 막상 말을 하라고 하면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소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영어를 한다. 그럼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 인사부 쪽 사람들과 얘기할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를 처음에 자기소개해달라고 했는데 영어를 말하더라. 우리가 심지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열의가 좋았고 또 영어를 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런 열의가 일본 사람들은 잘 없거든요. 이것만 해주세요 하면 이것만 하는데, 이것만 해주세요 했는데 플러스 알파로 영어까지 준비해오는 그 열의가 너무 좋았고, 실제로 영어도 저희가 준비해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할 수 있는 인재가 딱 필요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면접을 하실 때는 영어를 준비를 꼭 해가세요. 꼭을 몇 번 쓰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하나 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국에서 일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본 내에서 외국인을 뽑는 OT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국인을 뽑는 OT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일본에는 유학생들이 우선적으로 OT를 채워나갑니다. 경험이 없고 한국에서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대기업의 일자리를 갖기는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뉴스에서는 100% 이상이다 하지만 가끔씩 일본 대기업들이 한국에 취업 박람회를 간다고 하긴 하는데, 일본 유학생들이 참가한다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좀 힘듭니다. 개인적으로도 처음부터 대기업의 어떤 회사에 신입을 들어가는 건 비추합니다. 처음에 2, 3년은 가능하시면 서비스업 쪽으로 경력을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공항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공항 지상직이라는 곳이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곳이에요. 호텔도 그렇고. 거기서 2년 정도 일을 하시게 되면 일본의 비즈니스 언어, 그리고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2년 정도 일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전직을 하실 때 굉장히 쉽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워킹 홀리데이로 와서 아르바이트로 어디서 잠깐 일을 했다, 이거는 경력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직이라고 해도 어떤 회사에 이렇게 취업을 해서 여기서 일을 하셔야 이제 경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전직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 회사에서 일을 하시면서 전직을 해가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개인적인 것도 그래서 이 외주 업체에서 2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일을 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일본의 문화나 언어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전직을 바로 해서 그 다음에 회사로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회사까지 전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갑자기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아니면 한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일본에 취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 굉장히 고생한다고 들었어요. 제 후배들 중에서도 고생하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고, 문화도 많이 다른데 경험도 아쉬워서 언어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좀 무시받는 것 같고 인종차별 같은 거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 2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2년간은 가능하다면 서비스 쪽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나는 걸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본 취업에 대한 거나 아니면 일본 회사 기업 문화나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성심성의껏 조사해서 답변 드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또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